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도 있고 앞으로 시행될 정책도 있습니다. 기존 제도가 확대되는 등 변경되기도 하고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지원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정부 지원 제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시행될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 발표 소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을 중점으로 추경안이 편성될지, 앞으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12조 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더 높은 수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인데요. 12조 원대 추경안의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재난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대규모 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상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 지원합니다. 이 중 민생 지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드릴게요. 4조 원 이상 지원하는 민생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입니다. 연간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상생 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시행하는데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도 2천억 원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을 위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12조 원의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음 영상을 통해 안내드릴게요. 이렇게 정부 지원 관련된 새로운 추경안 관련된 소식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지급될 지원금 소식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만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자가 해당 제도를 알고 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도에 따라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게 있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지원 제도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먼저 알려주는 보조금24 복지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국민에게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혜택 알림이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조금24 복지 멤버십 제도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혜택 알림이 제도의 경우는 민간 앱을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본인 또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해 안내받고 난 다음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제도마다 안내되어 있는 신청 방법대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지급하면 안 되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에 맞춰서 알아서 지원해주면 안 되는지 등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지급하는 지원도 있지만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는데요. 지원을 받을 때마다 매번 신청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고
혹시라도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지난번에는 지원을 받고 이번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돼도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좌로 지원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한 번만 자동으로 지급되는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앞으로 자격 요건만 계속 유지한다면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이런 제도는 특정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고령층 분들 중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신청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60대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시행했지만 이제는 모든 연령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자동 신청에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 지원금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돼서 자격 요건만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따로 신청 안 해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6월 2일까지 신청을 못 하셨다면 6월 3일부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지원 금액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 5월 중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장려금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방법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고 안내문을 열람하고 휴대폰으로 바로 신청을 하거나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는 홈택스 모바일 PC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ARS 자동 응답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대신 신청 제도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으니 신청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